이곳은 회원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잠시 착각하신 것 같군요. 압구정 최고급 백화점의 VIP 라운지. 김 비서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자동문 앞에서 한 발짝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박철수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70대 후반의 철수는 오랜 세월이 묻은 낡은 갈색 점퍼 차림이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점퍼는 이곳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이질적인 공기를 만들어냈다. 라운지 중앙 푹신한 회색 가죽 소파에 앉은 이순자는 이런 소란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얇은 본차이나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 부인이며 이 백화점의 최고 VIP였다. 이순자라는 이름 자체가 이곳의 권력이었다.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우아하게 차를 마셨다. 철수는 김 비서의 제지를 무시하고 조심스럽게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이순자 여사님, 잠깐 말씀 좀. 철수의 거친 구어체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에 쩌렁쩌렁 울렸다. 몇몇 라운지 고객들이 들고 있던 잡지를 내려놓고 일제히 철수를 쳐다봤다. 그들의 시선은 철수의 낡은 운동화에서부터 구겨진 점퍼까지 천천히 훑어내렸다. 불편함과 경멸이 뒤섞인 사회적 시선이었다. 김 비서가 순식간에 철수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귀하와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분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분? 내 신분은 박철수요. 20년 전 그 병원 근처에 살던 박철수. 철수는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순자는 여전히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검지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잔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차를 내려놓을 때 딸각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제야 그녀가 철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철수의 눈이 아닌 그의 점퍼 어깨에 묻은 실오라기에 머물렀다. 김 비서.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한 공포감이 느껴졌다. 당장 이 사람을 내 시야에서 치워요.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철수는 자신의 몸을 가로막는 김 비서를 무시하고 순자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순자의 눈이 그 봉투에 잠시 머물렀다. 봉투의 정체가 바로 순자가 친손주를 얻기 위해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이자 철수가 비밀을 알고 접근했다는 주제의 모든 것이 담긴 핵심이었다. 당신의 손주 윤재. 내 진짜 손주입니다. 철수는 덧붙였다. 순자는 마침내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오만함 대신 처음으로 미세한 당황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라운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철수의 충격적인 한마디는 라운지 내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 200만 원짜리 명품 크리스털 꽃병에 비친 은은한 조명이 순자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순자의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뺨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찻잔을 집어 들려다 멈칫했고 손이 닿지 않게 잔을 슬쩍 밀어냈다. 말이 지나치시군요. 백화점에서 이런 무례한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완벽하게 통제되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철수의 낡은 점퍼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겉모습, 즉 빈곤과 무례함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통해 그의 발언을
무효화하려 했다. 김비서는 즉시 순자 옆으로 다가와 철수와의 거리를 좁혔다. 철수에게서 홍차의 은은한 향이 아닌 오랜 세월 묵은 먼지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김비서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두 사람 사이에 생성된 물리적인 거리감은 그들의 신분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라운지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하던 세 명의 부인들은 이제 아예 몸을 틀어 이 상황을 관망했다. 그들은 얇은 실크 스카프를 두른 채 속삭였고 그들의 작은 소리가 오히려 라운지의 정적을 꿰뚫는 듯했다. 철수의 겉모습은 이 공간에서 명백한 침입자였고 라운지의 조명은 그의 낡은 옷차림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었다. 철수는 이런 노골적인 차별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순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낡은 점퍼 소매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털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나는 이 겉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선언 같았다. 20년 전에요. 내가 병원에서 그쪽 얼굴을 분명히 봤어요. 내가 당신 아기를 모른 척하고 당신 아기를 안고 갔지.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내 아기는. 순자는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철수의 말을 끊으려 했다. 김비서, 경비팀에 연락해 이분을 아주 정중하게 내보내세요. 라운지 분위기를 해치지 않게. 순자는 철수를 막기 위해 더 이상 말싸움을 하지 않고 권력의 힘을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실을 아는 자의 고요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이순자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려 할수록 철수의 발언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고 있었다. 순자는 테이블 아래로 뻗은 손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비서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고 철수는 그 전화기보다 한 발 빠르게 테이블 위로 구겨진 봉투를 다시 내던졌다. 봉투에서 낡은 흑백 사진이 살짝 삐져나왔다. 순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구겨진 봉투와 살짝 삐져나온 흑백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의 낡은 병원 간판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녀는 경직된 채로 손을 들어 봉투를 가리켰다. 김비서, 저 사람과 저 물건을 당장 처리해요. 나는 더 이상 무례배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김비서는 순자의 명령에 따라 철수에게 몸을 숙였다. 어르신,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마십시오. 철수는 오히려 담담하게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이거 처리하면 당신 회장님은 평생 잠 못 잡니다. 20년 전 그 병원. 단순히 아기 바꿔치기만 있었던 게 아닐 텐데. 내가 아는 건 그날 두 아기가 죽었고 한 아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윤재의 친손주 여부보다는 두 아기의 죽음이라는 철수의 발언에 더욱 날카롭게 반응했다. 순자는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줄 귀한 손주를 얻기 위해 병원 측과 모종의 거래를 했지만 그녀가 개입했던 그날은 사실 병원의 대형 의료 사고가 은폐되던 날이었다. 철수의 말이 그녀의 치부를 정통으로 건드린 것이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라운지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듯 순자는 철수에게로 다가섰다. 그녀의 고급 한복 정장 자락이 낡은 점퍼를 입은 철수의 무릎 가까이로 드리워졌다. 당신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죠? 돈입니까? 원하는 금액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즉시 입금해 줄 테니. 순자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철수는 순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다. 돈이 아닙니다. 이순자 여사, 나는 당신이 내 친손주를 찾길 원했던 줄 알았지.
근데 당신이 찾으려 했던 건 살아남은 아기가 아니라 그 병원에서 사라진 모든 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철수는 사진이 삐져나온 봉투를 순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철수의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순자의 완벽한 세계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순자는 봉투를 손에 쥔 채 라운지 한복판에 멈춰섰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순자는 미세한 동작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완전히 열었다. 봉투 안에는 철수가 말했던 흑백 사진 외에 여러 장의 신문 스크랩과 한 장의 빛바랜 명함이 들어 있었다. 신문 스크랩은 20년 전 S병원 신생아 집단 감염 의혹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명함에는 T일보 사회부 기자 박철수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순자는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다. 철수는 아기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20년 전 자신의 아기 바꿔치기 사건과 동시에 벌어진 의료사고를 취재하던 기자였던 것이다. 순자가 거액을 주고 병원장과 모종의 거래를 할 때 철수는 이미 그 병원에 잠입해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순자의 행위는 단순히 아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철수의 취재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의료사고의 증거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라운지의 창문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순자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의 눈빛은 철수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파국적인 결과를 깨달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명함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순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라운지 고객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낮지만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토해냈다. 당신 때문에 윤재가 그 병원에서 살았던 거야. 순자는 자신의 친손주 윤재가 사실은 바꿔치기 되기 전 자신이 은폐를 도운 의료사고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악행은 결국 자기 손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순자의 절규는 라운지 고객들의 귓속말을 잠재우고 이 고급 공간을 공포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20년 전의 병원 냄새와 피 냄새를 맡는 듯 몸을 떨었다.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우아함과 교양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제 그녀의 손주 윤재의 안녕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돈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윤재는, 내 손주는 지금 위험한가요? 순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녀의 시선은 철수가 아닌 바닥에 떨어진 신문 스크랩 중 신생아 감염 의혹이라는 제목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기를 바꾸면서 윤재를 감염병이 도는 병원에 방치했던 셈이었다. 그녀의 탐욕이 곧 윤재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끔찍한 진실. 철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순자가 스스로의 죄의 무게에 짓눌리기를 기다리는 심판자 같았다. 이순자 여사, 위험 여부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병원의 비리를 덮는데 일조한 순간 당신은 윤재를 포함한 수많은 아이들을 계속 위험에 방치한 겁니다. 철수는 라운지 고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침묵 속에서 그는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나는 윤재의 친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20년 전 그 병원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기 바꿔치기는 그날의 의료사고를 완벽하게 은폐해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당신의 돈 때문에 진실이 묻힌 겁니다. 라운지 고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순자가 한때
그들의 롤모델이었던 부인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순자의 권위는 공공의 자리에서 완전히 박탈당했다. 철수는 순자에게 더 이상 협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그녀가 윤재의 위엄과 자신의 명예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이제 선택하세요. 이 모든 것을 덮고 당신의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윤재에게 영원히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밝히고 윤재를 지킬 것인지. 순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철수의 고요한 시선 앞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김비서에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은 구원의 요청이 아닌 절망적인 항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여길 떠나요. 당장. 백화점을 떠난 지 2시간 후 순자의 대저택 서재. 방음이 완벽한 서재 안의 공기는 라운지에서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순자는 육중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철수는 창가에 서 있었다. 순자는 김비서를 물린 후 이성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그녀의 붉어진 눈시울은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윤재를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내 아들의 대를 잇게 하고 싶었고 그 병원의 간호사에게 돈을 주고 깨끗한 아기로 바꿔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내가 저지른 전부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신문 스크랩을 밀쳐냈다. 나는 그날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감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나는 윤재를 사랑했고 윤재를 지키려 했. 철수가 뒤돌아섰다. 그의 눈은 슬픔이나 분노 대신 세월의 지혜가 담긴 듯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게 당신의 착각입니다. 당신은 윤재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문을 지키려 한 겁니다. 윤재의 생명은 그 과정에서 당신의 돈에 의해 도구가 됐을 뿐이고. 철수는 창가에서 한 걸음 다가섰다. 나도 당신이 바꿔치기한 아기의 친할아버지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찾던 건 내 손주의 복수가 아니라 20년 전 그 병원 때문에 죽은 수많은 아이들의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병원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버티고 있을 때 당신이 그 병원장에게 거액을 건네며 아기를 바꿔달라고 한 그 행동 하나가 내 취재를 결정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당신의 탐욕이 내 진실마저 덮은 겁니다. 순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변명은 철수의 냉정한 진실 앞에서 힘을 잃었다. 당신은 나를 협박범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나는 돈이 아니라 윤재의 건강과 안전을 원합니다. 그 병원 사고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윤재는 영원히 당신이 덮은 감염병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당신이 나를 도우면 나는 윤재의 건강을 책임지고 병원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거절하면 나는 당신의 모든 비밀을 윤재의 엄마 아빠에게 폭로할 겁니다. 당신의 손주가 당신 때문에 감염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진실까지 포함해서. 서재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순자는 철수의 말이 협박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윤재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교차하고 있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예나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이제 오직 한 곳, 윤재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철수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 씨, 내가 당신의 취재를 방해한 건 명백한 죄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으니 응당 벌을 받아야죠.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모서리를 짚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실렸다. 나는 당신에게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엄마 아빠에게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윤재의 심장이 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내가 짊어질 겁니다. 순자는 서재 중앙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 비서는 순자와 철수를 번갈아 보았으나 아무 말 없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가 신뢰하는 병원팀을 불러요. 윤재의 건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 박철수 씨는 오늘부터 내가 맡은 모든 자선 사업의 특별 고문이 될 겁니다. 이분의 모든 활동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순자는 철수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뻣뻣하게 들지 않았다. 이것이 내 결단입니다.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신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갚고 윤재를 지키기 위해 당신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당신의 취재를 방해했던 대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 나의 속죄입니다. 그녀는 철수가 떨어뜨렸던 낡은 신문 스크랩을 손수 주어 그에게 건넸다. 이것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기자 박철수 씨. 철수는 순자의 변한 눈빛을 읽었다. 탐욕 대신 책임감이 서려 있는 눈이었다. 그는 순자가 건넨 스크랩을 말없이 받아들었다. 어쩌면 20년 전 묻혔던 진실이 이 부유한 여인의 마지막 용서와 결단으로 인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도 몰랐다. 며칠 후 이순자의 대저택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서재만큼은 달랐다. 순자는 더 이상 원목 책상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 근처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낡은 1인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급 홍차 대신 보리차를 담은 투박한 사기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손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손주 윤재와 윤재의 곁을 지키는 며느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과거 VIP 라운지에서 지었던 거칠애의 미소가 아니었다. 고통과 속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듯한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보리차를 천천히 마셨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길게 쏟아져 들어왔다. 대저택의 웅장함 대신 순자 주변의 소박한 빛과 그림자가 그녀의 새로운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수첩 하나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것은 철수가 남기고 간 20년 전 의료사고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다. 순자는 수첩을 펴보지 않고 그저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은 고독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늦게나마 진실을 향해 나아갈 자신의 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